안녕하십니까. 자, 2024년 12월달, 올해 마지막 달이네요.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2월달 어른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제약이 따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몸이 제대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상당히 클 수 있겠고, 그러한 어려움을 좀 탈피한 노력이 일환으로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깨돌이 기질도 좀 나오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도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야망과 포부가 큰 시기다 보니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도 하고, 또 남을 교화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남의 그 감독을 받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게 이 제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세 63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간으로 충이 오고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진다면은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기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할하고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12운성 최고의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좋은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, 독선적인 사고를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5세, 75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좀 줄어들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자리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따를 수 있고, 또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7세, 87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아직은 모태에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좀 힘든 시기라 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9세, 99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좀 전에 말씀드렸죠.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51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목욕시켜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 기복과 부심도 좀 클 수 있겠고, 또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쉽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목욕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관심도 상당히 큰 그런 시기지만은
판단상의 혼선을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승이 목욕지에 속할 때는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인내심 부족이나 실정 같은 이런 문제로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이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 오히려 크게 곽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2월도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급살의 육합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되겠고, 이렇게 육합으로 좋은 기운을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리드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연살의 방업입니다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도 많을 수 있겠고,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도 이렇게 천을기운까지 함께하고 또 이렇게 도화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이렇게 그 천을기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요런 날은 대길한 하루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7일날 망신살에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운인데,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렇게 공망까지 있으니까 노리기 위해서 성과도 좀 부족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천을귀인이 함께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은 있을 것이다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일날 장승살의 삼합으로 좋은 기운입니다.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인데,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니까 낯선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까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여긴 천간충이죠. 정신적인 갈등은 그래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는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11일날 역마살의 지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날 육해살의 원진이 함께합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,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,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서로 갈등하거나 미움 감정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문창성이고요. 여기는 압록입니다. 이런 부호들에 대한 설명은 본 동영상 끝부분에 도표로 좀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각 연주별로 중요한 날 설명드리기로 합니다. 자, 이민년생들입니다. 천을귀인은 5일, 7일, 17일, 19일 이런 날들이 천을귀인이 오는 날입니다. 정이 힘든 순간이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니까 좀 어려운 상황 같은 거는 이런 날 잡아가지고 추진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압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뜻밖의 도움이나 재물이 있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거나 압록이 있는 날 어려운 상황은 조금 추진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. 여기 문창성 같은 경우에는 4일, 16일, 28일인데 그죠? 공부를 하거나 시험 같은 거 볼 때 요런 날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하는 그런 날이나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화합을 다질 때도 요런 날이 상당히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공망 같은 경우에는 노리기 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날이니까 계약을 하거나 또 중요한 행사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나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불안한 갈등
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니까 요런 날 외출 같은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인년생들이죠. 자, 중요한 날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다음은 무인년생들입니다. 자, 중요한 날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. 병인년생들이죠. 자, 이렇게 날짜들이 처리되어 있습니다. 자, 천을귀인, 압록, 문창, 도화, 공망, 백호 이런 날들은 뭐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피해야 될지 아니면 그날을 해야 될지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인년생들입니다. 자,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호들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천을귀인이나 육합, 이렇게 압록, 역마살 이런 부분들 부호 보시면서 좀 궁금하시면은 이 도표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